자, 141쪽 우알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 얘기했을까요? 정자입니다. 미발의 갱 즘생구리오, 이 즘이라고 있습니다. 즘. 무엇을 그런 뜻이에요. 이 백화문이 아니라 이제 백화문체인데요. 이 중국 사람들의 그 문어체, 구어체가 있잖아요. 구어체 문장이에요. 지 평일 함양이 변신이, 평일에 미발의 중을 함양, 기르는 것이 바로 그게 미발이다. 함양구면, 함양을 오랫동안 하면 희노애락이 발이 중절하니라. 희노애락이 발에서 저절로 중절.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노할 때 노하고, 이렇게 되면은 중절이 되면 뭐예요? 그게 위지화이기 때문에 자연히 기분이 좋아요. 행복한 상태. 내가 지금 미발을 길러서 발이 중절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하냐? 당신 기분이 지금 어떤지, 당신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면 돼요. 아, 기분이요? 찝찝하네. 찝찝한 노나 애나 그거는 다 찝찝하고. 아, 그거하고 구별이 되는데, 노할 때 노하는 것이 찝찝한 게 아니고 오히려 시원한 거예요. 화낼 때 화내는 거예요. 슬퍼할 때 슬퍼하는 게 찝찝한 게 아니고 그 오히려 시원한 거예요. 그게 집착하지 말라는. 집착하지. 그냥 화나면 화내는 거예요. 그렇죠. 슬프면 슬프는 그. 그렇죠. 아 이거 뭐 때문에 뭐 화가 난다. 아, 내가 그때 왜 괜히 화를 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는 게 자꾸만 집착하는 거죠. 거기 머무르지 말라는. 머무르지 말아요. 간단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가 지금 행복한지 안 한지, 행복한 상태가 발이계중절 위지화예요. 딱딱 그때 드러나죠. 그죠? 지금 행복한 상태라는 거는 미발의 중을 평일에 쭉 함양해서 발이계중절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 근데 거기서는 중화에서는 항상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체, 그 능동적 결정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자꾸만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져요. 금방 지치게 돼요. 아, 이거 빨리 해야지, 이거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지, 이런 생각 속에 자꾸만 시달리면 발이계중절 위지화가 안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서 이제 몰두하는 거, 이런 걸 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요즘 이게 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요즘 아이들은 딱 앉잖아요. 컴퓨터도 하나의 하고만 대화를 안 해요. 한 대여섯 명하고 대화를 해. 그것만 하냐? 아니야, 또 자기 전공 또 뭐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그게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 능력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피곤해지고, 발이계중절 위주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좀 많이 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한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고, 운전할 때도 운전하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핸드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피곤해져요. 늘어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동감 있게 행복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데, 운전 하나 하는데도 행복하고, 전화 한 통화 하는데도 행복하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그리고 평일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미발의 중을 기르고,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너무 과다하게 자기를 소비하게 되면 발익해중절 화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피로해지고 짜증나고 불화가 되는 거예요. 불화가 되면 빨리 그 원인을 찾아서 끊어줘야 돼. 그때 찾아서 끊어줘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없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없어요. 이게. 우리 구조가 중화의 구조로 돼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물었습니다. 부지 무사시에 여하 계신공구이까 약지관 여차면 공 집지태가요. 약 불여차면 우공 도 망녀로서이다. 주저왈 그랬으니까 주저 제자가 물은 거죠. 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무사시 아무 일이 없을 때, 무사시에 이제 정자 명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자 명상을 할 때 정자 명상을 어떻게 하냐? 개신 공부하라고 그랬거든요. 중역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개신호 기소불도 공고 기소불문, 요게 미발시 공부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개근 공부합니까? 경계하고 삼가하고 두려워하고 개신호 기소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계하고 삼가하고, 공고 기소불문, 들리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하라는 거죠. 이게 무사시 일이죠. 약지관 여차면, 만약에 이와 같이 계속한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막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이거를 계속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집지태과요. 너무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이거를 잡는 게 너무 심해진다는 거죠. 약 불여차. 이걸 안 그러고 그냥 내가 또 멍하게 있어. 멍 때려. 요즘 멍 때리기 이런 거 젊은 친구들한테 유명한데, 이게 불여차가 멍 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우공도 망녀로서이다. 다 잊어버려 그냥. 야, 이거 어려운 얘기죠. 이거. 무사시 정자 명상을 어떻게 하느냐? 주자 제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자왈 유삼긍지리요. 요 3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심이 아니고 3입니다. 무슨 그런 뜻이에요. 요 백화문이에요, 이게. 대화책. 무슨 긍지함이 있겠는가? 긍지라는 거는요, 요 주에서 구속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자명상, 무사일제 정자명상 하는데 계신호 기서불도 공고 기서불문이라고 중용에 나오니까 뭘 두려워하고 뭘 경계하고 그럴 거 하나도 없다.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뭘 막 붙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져. 찌부려 혼녀타니 단지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마. 흐리게 하지 마. 명료하게 마음이 차분하게 있게 해봐. 변시 개군이라. 그게 개구야. 그게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네 마음을 고요하게 졸리거나 뭐 딴 생각이 쫓아가거나 이러지 않게만 해. 그게 개구야. 개구가 뭘 두려워하고 하느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생각하고 이런 게 이렇게 하라는 뜻 아니야. 마음속에 뭔가를 막 붙잡고 긍지할 게 없어. 편안하게. 찌부려 홀렸다.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마. 편안하게 마음이. 그러면서 마음이 명료해지게. 그런데 어떤 일이 자꾸만 생각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반성을 해야죠. 그 일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생각나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네. 가서 친구한테 사과한다든지 부모님한테 내가 잘못한 거네. 사과한다든지 또 풀어야 될 일은 마음속에서 푸는 거죠. 그게 안 풀리면 마음속에서 계속 실타래처럼 마음의 휴지, 쓰레기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이 정자명상 하기 전에 여기서 얘기하는 주자가 얘기하기에 혼녀타 하기 전에 마음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마음을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을 가지고 정리해야죠. 그걸.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정리 안 하면 계속 그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리가 돼.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잘못한 거를 잘못한 거로 인정 못하는 사람들 꽤 많죠. 그런 사람들 자기가 벌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기 대화에서 잘못한 걸 잘못한 거로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마음의 쓰레기로 계속 남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왜 싫어할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걸 인정해야 되거든. 근데 인정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도 지가 잘못한 거 인정 안 하는데 화해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마음의 쓰레기로 그게 계속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마음의 쓰레기가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쓰레기 생기고 저 사람 만나서 저런 쓰레기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억지로 나는 아무것도 안 봐. 그렇지만 마음의 쓰레기는 있어요. 저 사람 딱 보면 얼굴에 벌써 그 쓰레기가 다시 피어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자가 불요 중국어로 하면 뿌야오 이런 얘기. 혼녀타. 마음을 혼란스럽게 어둡게 하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청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하려면 솔직한 마음으로 인정할 거 인정하지 않으면 청소가 안 돼.
그 상태에서 차분하게 있는 게 바로 개군이라. 이런 인정할 거 인정하고 마음을 정리한 게 바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거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우알.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실까요? 정자. 어떤 분들은 자꾸 주자 나왔다가 정자 나오니까 이것도 주자인 줄 알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정자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평이시여 주자서 와 여기 연평이시의 말이에요. 이거는 선관자는 과거 이발지제 관자 아니라 잘 관찰하는 사람은 이미 발할 때 그때 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어떤 내밀한 마음은 말이죠. 잘 감춰져 있다가 살짝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살짝 드러날 때, 아, 이 사람의 본심이 이거구나. 요거 알아차리는 거. 요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정자의 이 말에 우리 앞에서 찰식 단예설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요게 요 말에서 찰식 단예설이 단예 학파가 형성이 됐어요. 요게 이발지제라는 게 현상이잖아요. 현상을 잘 관찰하자. 서양 철학에도 이제 현상학파라는 게 있는데요. 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같은 흐름입니다. 현상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현상을 중시하다 보면 뭐가 소홀히 돼요? 현상 이면에 미발이 소홀시돼. 이발을 신경 쓰다 보면 미발의 상태를 소홀히 하게 돼요. 그래서 주자가 중화는 미발과 이발이 잘 조화를 이루는 상태다. 이거를 하나의 뿌리로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런 설을 이제 중화 신설에서 주장하죠. 자, 그 다음에 소주 보겠습니다. 물었습니다. 하며 미발지 초하야 영 불선진단 선소면 즉 이위력 이언이와 약 발이우즉 난제로소이다. 미발의 처음 상태에서 잘 함양해가지고 불선의 단을 선소 두루 제거해버리면 선하지 못한 단서를 제거해보면 이 위력 이언이와 쉽게 힘을 쓸 수 있거니와 만약 그것이 발한 이후면 난제로서이다. 제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발하기 전에 미리 차단해버리면 쉬운데 발한 후에 욕심이 발한 후에 성욕이 발한 후에 그걸 제압하려면 무지 어렵죠. 이거 주자께서 말씀하시고 성현이 정여취 발처제언을 성현들께서는 취 뭐뭐 하면 어디에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발처에 나아가서 제압할 것을 요구했다. 성현은 여기서 공자 맹자죠.
증자 자사도 들어가지만 공자 맹자들은 전부 한 얘기들을 보면 드러난 발처에서 이걸 어떻게 제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제압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거는 유자사설 희노애락 미발 위지중이라 하시니 오로지 자사만이 희노애락 미발 위지중이라고 이 미발의 중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사만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공맹교인의 다종발처설이라. 공자와 맹자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대부분 바란 곳을 쫓아서 얘기하셨다. 미발시는 고당 함양이오니와 진실로 마땅히 함양하겠걸니와 불성 바르에 변도 불간이라. 불성은 나중에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란 후에는 변도 뿌가는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중국어로 지금도 씁니다. 뿌가 난 상관 안 해. 바란 후에는 욕심이 발했어. 성욕이 발했어. 그 다음에 저 여자를 범해버려. 그거 어떻게 해?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불성 안 된다. 그래. 말이 안 된다. 그건. 바란 후에도 제압해야 된다. 그러나 바라기 전에 수양을 해서 제압하는 게 훨씬 쉽고 편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자사가 중용해서 미발의 중 얘기를 한 게 그런 의미다. 그러나 대부분 공자와 맹자가 왜 미발의 중을 얘기 안 하셨냐?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바라기 전에 이거를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그래서 눈에 드러난 어떤 잘못을 고치고 하는 얘기들을 논어 맹자 속에 수없이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데 연평이 이통 선생이 주자에게 여주자서왈 이게 이제 연평단문이라는 책 속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냐? 주자가 젊었을 때 이 신병이 있었어요.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기면 이 어떤 생각을 못해. 근데 거기 주 43번 보면 우유심치라는 얘기를 가지고 퇴계도 이 부분 강론을 하면서 퇴계도 젊었을 때 이게 심치가 있었어요.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생기냐면 참 저는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젊었을 때 말이죠. 젊었을 때 이 옛날 분들은 다 도학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뭐냐면 이게 혈기가 왕성해. 예? 막 뭐 성욕도 대단하고 욕심도 대단히 많고 막 이런 시기에 이 도학 공부를 하잖아요. 도학 공부는 그런 거를 쫙 죽여야 돼, 이거. 이게 살아있으면은 공부가 되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 충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이거를 싸우다가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병들어 버린 거야, 이게 주자도 이런 일이 있었고, 퇴계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이렇게 마음에 병이 있는 상태였을 때 연평 선생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심치.
마음의 병을 어떻게 이기냐. 이게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도학 공부를 그렇게 하는 그 젊은 패기 이런 막 욕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기고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 젊은 이에게 올 수 있는 병이에요. 이게 평상시에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도학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안 와요. 이게 이 공부가 이 병이. 그래서 그 병에 대한 얘기 요즘에 지금 43번 간보 신경간보에는 지금 퇴계가 이것에 대해서 이하명에게 한 얘기, 남시보에게 한 얘기, 정유일에게 한 얘기를 지금 번역해서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게 원문에서 우리가 자성록에서 읽은 것들도 있어요. 남시보에게 한 얘기 이거 자성록에 있는 거예요. 정유일에게 한 얘기도 자성록에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세 주로 지금 또 이 하숙경에게 주자가 하숙경에게 답한 얘기 지금 이 얘기가 길어가지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들어가다 보면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